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이직을 했어요. 8년 넘게 다닌 직장을 떠난다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황당한 일을 당했지 뭐예요. 자기가 돈 있는 집 딸이라고 평소 저를 깔보던 동서가 바로 그 주범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부간의 갈등만큼이나 며느리 간의 갈등도 무시 못하잖아요. 저 역시 동서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편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잣집 딸인 동서와 달리 저는 그렇지 못한 집안 딸이라서 친정 형편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간간히 연락을 하는 것 같지만 전처럼 얼굴을 보는 일은 없게 되었죠. 처음엔 저 때문에 멀쩡한 형제를 갈라놓는 게 아닌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동안 시동생 내외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저 아니어도 언젠가 이런 관계가 됐을 거라고 하길래 지금은 미안한 마음은 전보다 덜한 편이에요.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그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고 엄마는 저보다는 당신 인생이 중요한 분이었거든요. 아빠랑 엄마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학교에서 유명한 CC였지만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었대요. 뒤늦게 엄마가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문제로 양가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인지 정작 결혼 후에는 툭하면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야, 니네 아빠가 나 무시하니까 니 눈에도 내가 하찮게 보이냐? 하긴 그 피가 어디 가겠냐?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너랑 니네 부모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냐고? 막말로 니네 집이 뭐라도 되는 집이냐? 꿀 같잖아서 정말. 당신 말 다 했어? 그럼 당신도 당신 엄마 닮아서 나한테 이러는 거겠네? 툭하면 나를 자기 집 식모처럼 부리고 말끝마다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다느니 사람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 내가 괜히 그래. 너 하는 꼴이 그렇잖아. 아, 됐어. 당신이랑 뭔 말을 하겠어. 나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건들지 좀 마. 늘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싸우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밤 늦게까지 술을 드시곤 새벽녘에나 들어오셨고요. 그 바람에 한창 부모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저는 늘 혼자 지내야 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대신하곤 했죠.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몇 학년인지도 정확히 모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던 봄이었어요. 엄마가 뜬금없이 책가방을 사오셨더라고요. 책가방을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책가방은 왜 사왔어? 얘는? 너 중학교 들어가는데 가방은 바꿔야 할 거 아냐? 입학식이 언제니? 그날은 엄마가 잊지 않고 가줄게.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면 자기 딸 학년도 몰랐을까요? 그나마 엄마는 나은 편이었어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든 말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모의 관심도 못 받고 자란 저는 부족한 애정을 친구들한테서 찾게 되었고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부모님의 애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저를 먹이고 재워주는 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죠. 눈만 마주치면 싸우던 부모님은 신기하게도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서로에게 맞는 짝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시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 부모한테 방치된 채 자라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이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수정이 너도 알겠지만 난 네 아빠한테 애정 없다. 그저 너 결혼할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버티고 사는 거야. 너 결혼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다. 기왕 책임지는 거
나한테 신경 좀 써주지 그랬어. 난 고아도 아닌데 엄마도 아빠도 없이 자란 느낌이거든. 엄마는 제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저도 말을 뱉어놓곤 약간 후회를 하긴 했죠. 하지만 자신이 이혼을 안고 사는 걸 제 탓으로 돌리는 엄마를 보니 심통이 나서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슴 아파할 줄 알면서도 뾰족하게 날이 선 말을 해버린 건데 엄마가 웬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널 챙겨주지도 못했어. 대신 넌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네 남편한테 다 받고 살아. 그러니까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널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엄마 소원이다. 엄마의 바람 때문인지 저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록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남편과 제가 만난 건 제가 입사한 첫 직장에서였어요. 당시 대리였던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는데 유능한 데다 일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거기다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여직원들한테는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저 역시 입사 초부터 남편을 마음에 둘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내에서 일 외에는 여직원들과 엮이기 싫었는지 철벽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여자들의 마음을 안달하게 했지만요. 남편과 입사 동기인 한 여자 대리님이 그러는데 남편은 입사 때부터 철벽남으로 유명했다더군요. 그 인물에 실력도 있어서 입사 초부터 인기 절정이었지. 근데 여자들한테 절대 틈을 안 줘. 그래서 한때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했다니까. 여자 대리의 말에 다른 여직원도 맞장구를 쳤어요. 저도 그 소문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아깝다. 저런 멋진 남자를. 남편 밑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심까지 섞인 상태였기에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소문이 오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하필 야근이 잡혀서 퇴근도 못한 채 회사에 남아있게 됐어요. 다들 돌아가고 저는 남편과 둘이 사무실에 남게 되었죠. 생일 케이크는커녕 시간이 없어서 저녁도 샌드위치로 대충 때운 상태였어요. 9시가 훨씬 넘어서야 일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늦은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수정 씨,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대리님. 아직 전철도 다니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차 타고 가요.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집 앞에 도착해 내리려고 하자 남편이 차 뒷자리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꽃다발과 선물 상자였어요. 차 안에 오래 둔 탓에 꽃은 좀 시들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내게 줬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까 점심시간 때 사다 놓은 거라 많이 시들었네요. 미안해요. 싱싱한 꽃으로 주고 싶었는데. 수정씨, 생일 축하해요. 꽃다발을 받아드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내 심장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수정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생일날까지 야근시킨 사수라서 미안해요. 남편이 건넨 작은 상자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보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내 부모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을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챙겨준 것도 고마운데 날 생각하며 선물까지 골랐다니 가슴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붉어진 눈시울로 고맙다고 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며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사실은 오늘 수정씨 생일인 거 알고 일부러 야근 잡았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 나 못난 놈이죠. 저랑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수줍은 고백을 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에 뽀뽀를 해버렸죠. 그 뽀뽀를 시작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들한테는 철벽나무로 통했지만 저한테는 세상 둘 다 없는 로맨티스트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는 남자니까요. 남편은 일도 사랑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서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엄청 빨랐어요. 저 역시 남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여자임에도 남자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죠. 일도 사랑도 잘 진행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감정을 숨긴다 해도 사랑에 빠진 남녀는 어디가 티나도 티가 나는 법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장님이 저희들을 회의실로 호출하셨어요.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분위기라 저는 겁이 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괜찮아. 떨 거 없어. 내가 연차도 있고 직급도 자기보다 높으니까 이직하는 게 더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 말고 회사에 남아. 싫어. 내가 이직할 거야. 자기는 여기서 인정받고 있잖아. 난 아직 여기서 미뤄놓은 것도 없고 다른 회사 가서 시작해도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남아.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누가 퇴사를 할지 정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위해 자기가 퇴사를 하겠다고 우겼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러길 바랄 거고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 회의실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부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들었어요. 자기가 곧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우리 둘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여기서는 사내 연애를 할 수 없지만 자기는 그런 건 상관없다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말이에요. 부장님은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업계에 인맥도 많고 집안에 돈도 많은 터라 솔직히 따로 자기 사업체를 꾸려도 잘해나갈 것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 나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일단 며칠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수정아, 나 부장님 따라가고 싶어. 어쩌면 이게 나한테 온 기회인지도 몰라. 미쳤어? 그러다 그 회사 잘 안 되면 그땐 어쩔 건데. 그땐 이직하지 뭐. 어차피 이번에 회사에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서 이직할 생각했었으니까. 수정아,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일에 누구보다 열의가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부장님을 따라 회사를 나갔고 저는 회사에 남게 되었어요. 남편이 부장님이 만든 회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데이트도 할 수 없었어요. 신생회사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인력심이 많은 부장님과 남편은 몸을 사리지 않고 평일과 주말 할 거 없이 일에 매달렸거든요. 그 덕에 회사는 1년이 지날 무렵 굵직한 계약을 따내게 됐고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그 업계에 인맥이 두터운 덕도 한몫했죠. 그렇게 남편이 회사를 옮긴 지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어요. 이제 회사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니 더는 결혼을 미루지 않겠다고 말이죠.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기에 저는 흔쾌히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 대한 간단한 호구조사를 끝으로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데려왔어도 별 생각 없이 승낙해줬을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빠는 저한테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들은 순간부터 주변의 수소문에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 제 남편의 평판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는 저 몰래 제 남편을 불러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난 수정이한테 못난 아빠예요. 내 딸은 부모 손이 아니라 지 손으로 스스로 자란 애거든요. 우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딸아이한테 상처도 많이 입히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못 채워준 부모 사랑, 남편 사랑으로 채워주면 고맙겠어요. 뒤늦게 남편을 통해 그 얘기를 전해들은 저는
그제야 가슴속에 남아있던 오랜 상처를 조금은 달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평범한 가정인 저희 집 수준에 비해 시댁은 중산층 이상의 재력을 가진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덕에 생활 수준이 제 친정에 비해 확실히 높더라고요.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 아니랄까봐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회사 내 임원 같았어요. 포커페이스를 한 채 거리감은 있지만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반면 어머님은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분이셨어요. 내 아들이 총대 메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 알았을 때 정말 화났어요. 아니, 그런 경우엔 여자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제게 따지듯 묻는 모습에 움찔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말을 막으셨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결정은 승준이가 내린 거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그래요, 어머니. 수정이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듣고 말린 게 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사 나오고 더 잘 됐잖아요.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해 가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수년간 사귀는 내내 남편이 거의 제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었으니까요. 달라진 거라고는 전보다 집이 커졌다는 것과 신경 써야 할 가족들이 늘었다는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저를 온전히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어머님을 대하는 게 가장 껄끄럽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아버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도 잠시,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아래 동서는 꽤 재력 있는 친정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옷이며 하다못해 핸드폰 케이스도 명품을 사용하고 차도 수시로 바꾸는 씀씀이 좋은 사람이었죠. 월급쟁이로 살아오면서 매달 월급 중 일정 부분을 저금하고 아껴 쓰는 생활이 몸에 밴 저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선물을 할 때도 손이 크더라고요. 특히 동서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은 상대적으로 저를 초라하게 만들곤 했어요. 세상에, 둘째 너는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니? 안 그래도 괴모임에 나갔다가 누가 200 든 걸 보고 탐나긴 했었는데 이걸 내가 갖게 되다니? 그래도 얘 다음부턴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자꾸 네가 사다 주는 이런 명품을 쓰다 보면 큰애가 사오는 싸구려 물건들은 눈에도 안 가잖니. 큰애 쟤는 싸구려에 길들여진 애라 물건 보는 안목도 없고 사오는 것마다 성에 안 차는 거 있지. 우리 둘째 며느리 없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몰라. 동서가 내민 명품백은 결국 제 흉으로 종결지어졌어요. 제가 어머님께 사드린 것들은 저한테는 비싸서 내 돈 주고 못하는 물건들이었는데 어머님께는 성에 안 차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중고 경차값에 달하는 백과 구두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제 선물과 비교나 되겠어요? 그래도 정성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 부분은 쏙 빼고 계산기만 튕기셨죠. 어머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가 며칠 밤을 한숨으로 지새우는 걸 본 남편이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한테 마음 다치고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난 널 마음고생 시키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선물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남편은 저를 위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손 놓고 있겠어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내미는 선물도 전부 제 탓으로 넘기실 게 뻔한걸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전전긍긍했는데 결과적으론 제가 비싼 선물을 하나, 남편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가름하나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그걸 보니 어차피 제 탓만 하실 거 남편 말대로 신경 끊고 마음이라도 좀 편하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보니 전처럼 시어머니가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서의 재력도 더는 두렵지 않았고요.
시댁과의 관계가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저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연봉도 높고 복지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 입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든 곳인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이직을 하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말고 퇴사하고 한 달 정도 쉬다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대학을 졸업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직장 일을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이직할 회사에 한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모처럼 평일에 늦잠도 자고 종로에 있는 서점에 나가 책도 고르고 한가한 오후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하필 그 모습을 개모임에 나왔던 어머님께 들킨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오늘 회사 안 나갔어?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부릅뜨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뭐? 너 회사 잘린 거냐? 그럼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며 살겠다는 거야? 얘 정말 못 쓰겠네? 네 눈엔 내 아들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이니? 넌 이러고 우아하게 차나 마시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이냐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 곧 회사 다시 들어가요. 그때까지 잠깐 쉬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곤 화를 내며 가버리셨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다음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 형님, 회사 잘렸다면서요? 그러게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럴 때 도와줄 재력이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똥배짱으로 일을 이 직원까지 만들어요. 솔직히 그간 말은 안 했는데 형님이 뭐 볼 거 있나요? 꼴랑 직장 생활하며 돈 번다는 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더 있었냐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으니 형님 이제 큰일 났다. 어머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는데 이제 어째요? 동서, 지금 내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니면 나 열받으라고 전화한 거야? 그러자 동서는 깔깔거리며 웃더니 그러더군요. 형님, 참 속이 꼬였다. 없이 살면 다들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죄다 속이 꼬여있나 모르겠네. 자기 걱정돼서 전화한 사람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형님 위해서 일 하나 줄까 하는데 해볼래요? 어머님이 형님 노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시겠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만든 자리예요. 솔직히 그 말에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봐라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형님, 내가 일당 5만 원씩 쳐줄 테니까 내 기사할래요? 힘든 건 없을 거예요. 나 태워서 피부 마사지 샵이랑 명품관 놀면서 내 백 좀 들고 다니면 되니까. 혹시 알아요? 기분 내키면 형님도 마사지 몇 번 시켜줄지? 나 따라다니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콩고물도 꽤 떨어질 텐데. 어때요? 할래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나보고 동서 종면 노릇하란 거야? 뭘 또 그렇게 꽈서 들어요? 수행비서라는 좋은 말 두고 천박하게 종년이 뭐야. 이래서 없이 산 사람들은 어디가 티나도 티가 난다니까. 그날 동서는 제 속을 온팡 뒤집어 놓고는 지 할 말만 끝낸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는 남편이 돌아왔는지도 모른 채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더는 자기 집 사람들이랑 얼굴 볼 자신 없어. 나 정말 힘들어. 엉엉 울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져선 베란다로 나갔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한참을 화를 내던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곤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부부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시동생 내외도 왔더라고요. 남편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집에 발 안 들일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다들 벙찐 표정이었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안 오겠다니 대체 왜? 몰라서 물으십니까? 어머님이랑 재수씨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곤 저요 어머니 없이는 살아도 내 아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재수씨 내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동서는 눈알을 굴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몰라서 묻습니까? 그동안 재수씨가 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뒤에서 어머니한테 선물 퍼다 부으면서 내 아내 욕하고 다녔잖아요. 그냥 욕만 했습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 붙이고 하지 않은 말까지 섞어서 내 아내랑 어머니 사이 이간질했잖아요. 나 재수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내 대학 동기 와이프가 재수씨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이미 다 들어안다고요. 그러니까 재수씨 실체 폭로하기 전에 내 아내한테 사과하란 말입니다.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입술을 덜덜 떨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동서는 학창시절부터 유명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로 갑자기 돈을 번 동선의 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했대요. 벼락부자 되더니 온갖 갑질은 다 하고 다녔던 거죠. 특히 동서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남학생과 사귀던 동급생을 엄청 괴롭혔던 모양이었어요. 돈으로 반 친구들의 환심을 사고 세력을 모아 동급생을 왕따시키고 그 남자친구까지 뺏었다더군요. 그래놓고 남자친구가 자기 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쳐버렸고요.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성격이었죠. 평소 제 남편이 저를 끔찍이 생각하는 걸 보고는 셈이 나서 그랬는지 제 남편한테도 선물 공세를 펼치며 제 흉을 봤었는데 남편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일로 남편과 시동생 내외가 삼자대면까지 했었다나 봐요. 그런데 이번 일까지 터지고 나니 남편도 더는 못 참겠다고 나선 거였죠. 남편은 동서의 혓바닥에 놀아나 만면일을 구박했던 자기 어머니도 용서를 못하겠다고 떨쳐버렸고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추악한 실체가 밝혀진 동서는 성질을 내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고요. 그 사이 어머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어머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떨어져 살다 보면 서로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새로운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전 직장과 달리 여자라고 평가절하하는 일도 없고 윗사람한테 제 아이디어를 뺏기는 일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기 능력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었죠. 입사하자마자 몇 개의 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저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고 연봉도 많이 인상되었어요. 하루는 직원들한테 승진턱을 내려고 회사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동서랑 마주쳤지 뭐예요. 남편을 통해 동서가 그때 일로 아버님께 크게 혼나고 시댁에서 내쳐졌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동서를 보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본 척 넘어가려는데 기어이 동서가 저를 붙잡아 세우더군요. 꼴에 다시 취직은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월급쟁이겠지만 어때요? 지금이라도 내 밑에서 운전기사 해볼래요? 내가 형님 받고 있는 월급에 맞춰줄 테니까.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도 했는데 그랬다가는 이게 지가 이긴 줄 알고 희희낙낙 할 것 같아서 저도 맞서서 한마디 해줬어요. 동서가 내 연봉 맞춰줄 형편이 될까? 이제는 친정에서 지원도 안 해준다던데 가능하겠냐고. 웃겨 정말? 아무렴 내가 그 정도 돈이 없을까봐 그래요? 내 백 하나만 팔아도 형님 몇 달치 월급은 나와요. 글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말이야. 자, 이거 받아. 내 명함이야. 아, 동서는 집구석에서 빤빤히 노느라 명함 같은 건 없지? 하긴 평생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명함이 없는 게 당연하지. 동서, 그렇게 놀기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 이제 돈도 떨어져서 쇼핑도 잘 못할 텐데. 지난달에 서방님이 우리 그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더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편네가 주제도 모르고 하도 카드를 긁어대서 카드값 막을 돈이 없다면서 말이야. 그러게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말이야, 내 연봉이 억이 넘거든? 그러니까 앞으론 내 앞에서 꼴값 떨지 말고 주둥이 닥치고 살아. 넌 네 부모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너랑 나 비교할 생각도 말고. 알았지?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간 쌓아뒀던 말들을 동서한테 던지고는 유유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멀리서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어요. 동서가 레스토랑 직원 손에 이끌려 쫓겨났거든요. 한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며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저는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는 남편과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에서 가슴 벅찬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인생 정성기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